안녕하세요. 나라가 점점 더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30들의 대출도 어마무시하고 대출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가 이제 계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이나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이나 모든 이제 관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막장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대출이 한 100조 정도 늘어나는데 가계대출이 한 100조 정도 늘어나는데 이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금융원장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을 깎아주겠다라고 총선 앞두고 별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 내수가 급감이고 다 마이너스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전부 다 엉망인데 IMF 이후에 사상 최대 경매 폭증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비정규직 계약직 청년들은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점점 우울하게 암울하게 살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 위기나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은 게 보이는데 위기가 끝난 것처럼 뭐 다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소비도 하고 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할 거라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이제 이 건물가가 금방 이제 안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뭐 일부 호텔이나 일부 이제 여행 업계나 좀 괜찮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복합 불황이라고 하죠.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고 긴축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고금리 대출이 더 늘어나는데요. 이제 그렇게 빚내 가지고 움직이든 빚으로 돌리던 경제가 오래 안전하게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2024년에 경제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요.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고 금리는 더 오르고 이래저래 포퓰리즘만 늘어나고 있고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선심성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좀 좋게 하려고 하는 수작질을 하는데 그로 인한 나중에 후폭풍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세금 폭증인 거죠. 담배값 올라가고 소주값 올라가고 교통비, 뭐 가스비, 지하철요금, 뭐 전기세, 뭐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 만기가 오고요. 이제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부담이 이제 2배, 3배 늘어가는 거죠. 이제 부실 자산도 늘어나는 거고 정부도 이제 조달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재정 운영이 더 힘들어지는데 계속 빚을 더 내고 또 내야 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2024년에는 76개국이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은 202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2024년 내내 글로벌 경제 변동성도 크답니다. 미국은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리쇼어링,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죠. 한국은요. 그로 인한 충격이나 어려움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부채 축소가 쉽사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쓰나미가 한 방에 폭탄처럼 터지면 이제 다 몰살하는 거죠.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요. 기업들이 이걸 못 내가지고 인력 감축을 제일 먼저 할 거고 그게 또 인력이 감축되면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소비를 당연히 이제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부채나 이자는 또 늘어날 거고 왜? 벌어들인 돈 없는데 쓰는 건 빤하니까 쓰는 건 그대로니까 이제 빚이 늘어나는 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사면초가 이제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제 금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매일같이 되돌아보고 내가 뭘 좀 줄여야 되지, 내가 뭘 좀 더 아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웬만하면 이제 회사에서 도시락 싸다니는 거 당연하게 기본 모드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쓸 돈이 빡빡하죠. 많이 모자랍니다. 뭐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이 없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죠. 빚이 한 3억, 한 5억이 있는데 대출이자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걸까? 뭐 그들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 달에 이자를 200만 원, 250만 원 내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저야 외벌이고 벌어들이는 게 뻔하다 보니까 되게 소시민처럼 뻑뻑하게 사니까 항상 이렇게 모자라고 빡빡한 거고 나머지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많겠죠. 그래서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는 거겠죠. 이제 저는 뭐 소나타 오래된 거 타고 다니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하는데 뭐 잘 굴러가니까 차를 많이 안 쓰니까 예,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제 주변에 보면 너무도 좋은 차들이 많이 굴러가고 있어요. 되게 젊은 친구들이요. 그런 걸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아, 저 친구들은 참 이제 월급을 되게 많이 받나 보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들이 되게 많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소비를 넉넉하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듭니다. 뭐 이래저래 청년들 2030들의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508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과연 그들이 그 빚을 잘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으로는 못 갚을 것 같거든요. 1억만 빚이 있어도 그 1억 빚 갚는 게 쉽냐고요. 10년 안에 그 1억 빚을 갚을 수 있냐고요. 3억 빌리면 30년 동안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금액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한테는 되게 우려스럽고 무섭고 암담한 얘기 같은데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 봅니다. 뭐 실수령에게 월급을 뭐 매달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씩 받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제 뭐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겠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나? 더 막막해지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사는 게 빡빡할 것 같다라는데 주변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 참 많아 보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출산 안 하고 뭐 부부가 맞벌이 하고 이제 자기 벌어서 자기 쓰고 이렇게 살면 뭐 넉넉하겠죠. 뭐 그러면서 비싼 뭐 브랜드 옷 사 입고 뭐 취미 활동하고 뭐 양주 마시러 다니고 와인 마시고 다니고 뭐 소비 넉넉하게 하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2명인 이 4인 가족에 외벌이고 하다 보니까 아유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뭐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가지고 그 수입 안에 쓰는 것만은 참 감사한 거고요. 감지덕지한 거고. 뭐 요즘 독감 유행하고 이러니까 애들 병원비만 해도 아이 금액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삶이 그런데 참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부자인가 봅니다. 제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떻게 살려나? 뭐 빚진 사람들은 3억, 5억, 7억 빚진 사람들은 인생이 거의 끝장날 정도로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이 괜찮게 버틸 수 있으려나? 못 버틸 것 같은데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참 경제가 꽤 심각하고 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고 제2의 IMF인 거고 잃어버린 한국판 30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그냥 죽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 하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느끼나 봅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기다려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앞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조심하면서 조용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쓸려 나갈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질지는 두고 보고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조용히 착실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좀 잘 지켜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